네, 설을 맞아서 저희가 선물을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설 때도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와 함께 하시고요. 3교시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입시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지금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학생을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죠. 오늘 만나볼 학생은 통역사를 희망하는 고2 학생입니다. 내신은 평균 3.06등급, 모의고사는 평균 2.88등급이고요. 학생의 키워드는 수학, 경제, 정시입니다. 희망대학은 한국외대 네덜란드어과 학생부 종합전형, 한국외대 네덜란드어과 정시전형, 한국외대 스페인어과 학생부 종합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 한국외대를 강하게 희망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화 연결해서 자세히 상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통역사가 되고 싶은 예비 고3입니다. 네, 예비 고3 학생이 전화 주셨는데 우리 학생 계약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저는 목요일에 해요.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럼 겨울방학 잘 보낸 것 같나요? 나름 계획 맞춰서 다 좀 잘 한 것 같아요. 그랬다면 이제 예비 고3, 그러니까 고3 생활이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상담은 김태용 선생님께서 해주실 겁니다. 자, 그럼 김태용 선생님께서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서 우리 학생의 간단한 특징과 오늘 또 상담을 위한 핵심 포인트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네네. 우선 이 학생의 핵심 포인트는 첫 번째가 수학입니다. 내신 성적이 5등급에서 4등급, 2등급, 1등급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인문계에서 수학을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수학, 과학 또는 경제 이런 데 수학에 재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경제입니다. 1학년, 2학년 동안에 경제와 관련한 상을 2번이나 받았습니다. 이 경제도 상당 부분이 수학이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수학에 재능이 있는 학생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세 번째는 정시인 것 같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 학생 2학년 때까지 생활기록을 보니까 7장 정도 되더라고요. 상위권대학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15장, 14장 정도 되고 최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20장에 육박하거나 20을 넘거나 하는 게 일반적이고 그 내용이 많다고 해서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풍부하게 고등학교 생활을 한 내용들을 기록하다 보면 그 정도 양이 돼야 되는 건데 이 양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정시가 오히려 이 학생한테는 더 낫지 않을까 해서 세 번째로는 정시로 정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이제 통역사를 희망을 하고 있는데 수학에 이제 재능이 있다고 하니까 대단한 재능이 있다고 하니까 좀 그 부분이 그 재능이 아깝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요. 자, 우리 학생의 자료를 선생님께서 꼼꼼하게 살펴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학생이 수능과 정시에서 어느 점에 더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를 좀 해주실까요? 현재까지 준비 사항을 봐서 이 학생의 수시와 정시의 경쟁력을 보면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수시는 약 한 20% 정도가 될 것 같고 정시는 약 80%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 약간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정시가 훨씬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자, 김태용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수시, 정시 경쟁력 비율을 20대 80으로 이제 압도적으로 정시 쪽에 더 유리하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이렇게 평가해 주신 그 평가 이유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시고요. 또 우리 학생한테 조금 더 유리한 전형이 있다면 함께 좀 조언을 해주시죠. 20%에다 80% 준 첫 번째 이유는 우리 학생이 어학과 관련된 학과를 희망을 하고 있는데 전공 탐색이라든지 아니면 자율활동이라든지 수상 경력,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에 이런 내용들이 전혀 드러나 있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1학년 때 생활기록부에 보니까 무단 지각이 한 4배 정도 있는데 이 성실성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교내 방과 후 수업이라든지 교내 활동에 그 열의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교과 세부 능력 특기사항이라든지 아니면 담임 선생님의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란에 그 잘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쪽의 내용들이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교내 활동에 좀 열정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고 세 번째로는 네덜란드어 학과나 아니면 스페인어과의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네덜란드어과가 한 내신 2.9 정도, 그 다음에 스페인어과도 한 2.8, 2.9 정도가 지원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합격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1점대 후반에서 2점대 초반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내신도 좀 부족하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반면에 수학 성적이 굉장히 상승세에 있고 탐구 두 과목만 많이 뒷받침이 돼준다면 정시에서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정시 스페인어 같은 경우에는 수능 등급 평균이 한 1.6 이상 정도가 지원 가능할 것 같고, 네덜란드어과는 1.9등급 이상이 지원할 것 같은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2.8등급 정도 되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수시보다 정시가 경쟁력이 높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정시와 또 수시 이제 종합해서 네, 우리 학생한테 전체적으로 좀 유리한 어떤 전형을 좀 순서대로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첫 번째는 정시 전형이 가장 유리한 전형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수능 이후에 실시하는 논술 전형이 두 번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시 그 외대 스페인어과라든지 스페인어 같은 경우에는 수능 등급 평균 1.6 이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덜란드어과 같은 경우 1.9 이상 정도가 지원 가능한 것 같은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 2.88이라서 좀 성적을 올려야겠지만 국어와 영어의 반영 비율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에 충분히 성적이 될 것 같고, 국어만 올릴 수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정시를 제일 먼저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영어와 수학이 계속 상승세에 있기 때문에 수능 이후에 실시하는 논술 전형, 수시 논술 전형에 한번 경영이나 경제 쪽으로 한번 지원을 해보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그 경제에 관련한 수상 경력도 있고, 그 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상승세에 있어서 인문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경영이나 경제 되게 어려워하는데,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승세를 바탕으로 논술 전형에 지원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비교과에 특이한 내용들이 없고, 그 다음에 출결이라든지 교내 활동에서 큰 열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좀 학생부 종합전형 불리하고, 그 다음에 장래 희망은 통역사인데 독서의 내용은 경제, 그 다음에 진로 활동도 경제,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는 체육, 이런 쪽으로 서로 모순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좀 불리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서 우리 친구랑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네, 겨울방학을 잘 보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전체적인 걸 봤을 때는 다시 한번 재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오늘 상담 신청을 참 네, 잘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본격적으로 우리 학생의 성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의고사 성적부터 알아볼까요? 네네네. 작년 11월 모의고사 성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어가 3등급, 수학 나형이 2등급, 영어가 2등급이고 한국사는 3등급입니다. 그 다음에 생활과 윤리가 5등급, 경제가 4등급으로 해서 평균이 2.88등급이 되겠는데요. 작년 9월과 12월 모의고사를 비교해보면 국어가 4등급에서 3등급으로 한 등급 상승했고, 수학 나형이 4등급에서 2등급으로 많이 상승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영어 같은 경우에도 4등급에서 2등급으로 2개 등급 상승을 했고요.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계속 3등급을 유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회탐구 같은 경우에는 한국지리 5등급이었다가 생활윤리로 바꿔서 계속 5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제 같은 경우에도 4등급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11월 모의고사 국수 영사 등급 평균은 2.88등급이고 9월 모의고사 등급 평균은 3.13등급에서 약 0.5등급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추세가 계속 보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 학생의 모의고사 성적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9월보다 11월 이제 모의고사 성적이 향상세에 있다,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라는 점이 좀 인상적이었고, 특히나 이제 수학하고 영어의 성적이 우수하기 때문에 다른 두 영역에서 조금만 더 보완이 있다면 우리 선생님 조언대로 이제 정시 경쟁력이 좀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 학생이 이제 정시 경쟁력이 높으니까 모의고사 준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제 우리 학생을 위해서 모의고사 전략을 좀 한번 세워주시죠. 그 한국외국어대학교 수능 정시에서는 국수영사 반영 비율이 30%대 25%, 30%, 15%입니다. 그러니까 국어와 영어 반영 비율이 30%씩이고 수학이 25%, 그다음에 사탐이 15%입니다. 따라서 국어와 영어에서 1등급을 맞아주고 수학과 사탐에서 2등급을 맞아준다면 충분히 스페인어과나 네덜란드어과는 충분히 지원 가능하고 합격의 가능성도 높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수학은 지금 하는 것처럼 계속 공부 방식을 유지를 하면 좋은 점수 계속 나오게 될 것 같고요. 다음이 국어는 1등급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1학년, 2학년 때 배운 내용들을 지금 2월 달에 복습하고 문제 연습을 충분히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요번 지난 2016 수능에서
국어에서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등급 향상을 위해서는 주요 문법 사항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수학 잘하는 학생들이 암기를 싫어하는데 국어의 문법 사항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건 좀 암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음운 변동 형상, 두 번째는 용언의 활용, 세 번째는 접사의 기능과 파생, 네 번째는 시제와 피동 표현, 네 번째는 문장의 종류, 그 다음에 문장의 중의성 해석 방법, 그 다음에 국어의 변천 등 같은 경우에는 출제의 빈도도 높고 그 다음에 난이도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런 문법 사항들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잘 파악을 하시고서 문제 연습해 주시기 바라고, 영어도 상승세에 있는데 1학년, 2학년 때 배운 문법 사항들과 어휘들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암기하고 그 다음에 EBS 앞으로 나오게 될 연계 교재에 나오는 단어나 문법도 절대 방심하지 말고 확실히 암기해서 좋은 점수를 유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사가 걱정이 많이 되실 텐데 한국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대학에 3등급까지는 만점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하는 방법처럼 꾸준히만 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제는 사탐인데 경제는 4등급, 상황윤리가 지금 5등급입니다. 정시에서 사탐 반영 비율이 15%라고 해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여름방학 때부터 시작하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졸업생과 재학생과 성적 차이가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은 수학이 아니고 탐구입니다. 수학이 약 한 2.9점 정도 차이가 나고 사탐 같은 경우가 5.7점, 그러니까 3문제 정도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탐 반영 비율 15% 낮은 반영 비율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열심히 해가지고 여름방학 전에 사탐을 완성하고 여름방학 이후에 고난도 문제를 연습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하신다면 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학생부에 대한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먼저 네. 교과 성적부터 살펴볼까요? 예. 우리 학생의 1, 2학년 평균 내신 등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점수가 좋은 과목부터 살펴본다면 사회가 2.75등급, 수학이 3등급, 국어와 영어가 3.25등급 해서 평균 3.06등급이 되겠습니다. 이 학생의 주요 과목의 성적 추이를 한번 보면 국수영사의 내신 등급 평균은 3.06등급이고 국어는 3등급이었다가 4등급, 2등급으로 잠깐 하락했다가 상승을 했고 수학 같은 경우엔 5등급, 4등급, 2등급, 1등급으로 굉장히 많은 상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에는 3등급이었다 4등급 약간 하락했다가 다시 3등급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3학년 1학기 때 조금만 더 노력을 해준다면 만족할 만한 성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은 추가로다가 모든 인문계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수학에서 5등급에서 1등급까지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러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해서 3학년 1학기 내신 때에도 국어와 영어 내신 1등급을 한 유지할 수 있고 사회도 최선을 다해서 올린다면 그 자기소개서에 좋은 소재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역경 극복의 하나가 되겠죠. 성적 올라가는 것도 역경 극복으로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현재 등급이 한 3.08인데 3학년 1학기 때 노력해가지고 모두 1등급을 받으면 좋겠지만 네. 많이 올려준다면 자기소개서 쓰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학생의 교과 성적을 좀 살펴주셨는데 전체적으로 3등급이라서 다소 좀 못 미치는 그런 성적이긴 하지만 1학년 때부터 이제 3학년 때까지 쭉 올라오면서 이제 성적이 계속해서 향상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고무적입니다. 네네.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잘 살려나간다면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쟁력을 어느 정도 좀 가질 것 같긴 한데요. 자, 우리 학생이 지금 비교과가 이제 좀 남아 있습니다. 네네네. 앞서서 우리 선생님께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비교과에 대한 평가를 좀 조언을 네네. 해주시죠. 예, 비교과를 언급하기 앞서가지고 학생한테 잠깐 질문이 있는데요.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방학 때 가장 주력해서 공부한 과목이 뭐고 혹시 그렇게 노력한 거에 대해서 어떤 결실이 있었습니까? 저는 일단 영어하고 사탐을 가장 열심히 했는데 네, 영어 사탐. 왜냐면은 영어를 일단 저는 1등급을 만들고 싶어서 영어에 가장 네. 많은 시간 투자를 했고 예. 사탐은 3월 모의고사 전까지 한 번은 끝내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네. 제일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근데 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국어와 영어 반영 비율이 똑같이 3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 1등급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인문계인데도 불구하고 국어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는데 2월 남은 한 달 동안을 아까 말씀드린 주요 문법 영역을 정확히 잘 이해하고 암기하셔서 영어와 같은 수준으로
국어도 올려주시면 고맙겠고요. 사탐 같은 경우에는 반영 비율이 15%지만 그 아직 안 배운 그 윤리와 사상이 아니고 생활과 윤리를 신청하셨는데 그것도 3학년 때 아마 배우게 될 것 같기 때문에 아마 그걸로 선택하지 않았나 싶은데 이것도 응용이 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고차원적인 문제를 풀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비교과 경영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맑음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조금 구름이나 비 이쪽으로 많이 줘가지고 조금 그렇긴 한데 수상 경력을 보면은 어학에 관련된 재능을 부각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여기에 관해서 수상 경력이 없어서 구름을 줬지만 그 경제 과목 우수상 같은 경우 2차례가 있고 수학 경시 대회 3위 같은 거 있어서 나름대로 좀 해서 비는 아니고 구름으로 했습니다. 독서 같은 경우에도 1학년 때 5권, 2학년 때 4권 읽었는데 여행과 관련된 거 2권, 경제, 경영 관련된 거 2권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학 관련하는 학생, 어학 관련 분야에 진학하는 학생인데 관심 분야가 뭔지에 대해서 헷갈리게 만드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는 1학년, 2학년 때 모두 스포츠 동아리를 했고요. 2학년 때에는 문화다수 동아리를 했는데 스페인어 학과나 네덜란드 학과에 관한 관심을 나타내는 활동이 아니어서 조금 아쉬움이 좀 남고요. 자율활동 같은 경우에는 리더십이라든지 협동, 그다음에 나눔과 배려, 갈등 이런 내용들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내용들이 두드러지지 않아서 조금 아쉬웠고 아까 말씀드린 무단 지각이 있다는 게 조금 성실성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도 학교에서 하는 봉사활동 위주로 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찾으수하는 내용이 없어서 좀 아쉬웠고요. 진로활동 같은 경우에도 유럽어로 관련이라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하는 제2외국어 관련 이런 거에 대한 진로 상황에도 학교에서는 일본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그다음에 통역사에 대한 이해, 호텔 매니저 이런 거에 대한 이해 등 관심을 가지려는 노력이 안 보여서 조금 아쉽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이 이제 일지망으로 희망하는 대학이 한국외대 네덜란드어과 학생부 종합전형이거든요. 선생님께서 네네. 이제 여기에 아직 준비가 조금 미흡하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특징과 도전 가능성을 좀 살펴주시면 우리 학생한테 네네네.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예. 네. 일단 한국 외국어대 네덜란드어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올해 8명을 모집하고 재작년도의 경쟁률 7.13대 1, 그다음에 작년도 경쟁률이 5.67대 1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말하는 겁니다. 1단계에서 서류 100%,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70%대 면접 30%입니다. 면접에서는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만 들어가고 교사 추천서는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유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서류 평가는 아까 말씀드린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고 면접 같은 경우엔 인적성 면접과 서류의 진실성 여부, 전공 적성, 그다음에 인성 등을 다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능 최저는 없고요. 작년도와 같은 경우에는 1.59인 학생이 합격한 사례가 있었고 2.2등급인 학생도 합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내신 3.4등급인 학생이 탈락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 성적을 상쇄할 정도의 비교과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약간 상향이 아닐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선생님, 근데 우리 학생이 이제 1, 2, 3지망이 모두 한국외대예요. 네네네. 그래서 좀 어떤 의지도 있지만 네네. 시야가 좀 좁지 않나라는 생각이 네네네. 들어서요. 추천 대학을 그래서 살펴주시면 좋을 것 예. 같아요. 제가 제일 먼저 추천한 게 정시여서 그 동국대학교 일어일문학과 정시 나군을 한번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지금 일본어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유리할 것 같습니다. 재작년도가 4.73대 1, 작년이 3.47대 1이었고요. 수능 100%여서 내신이라든지 출결 이런 거 안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국수영사 반영 비율이 30%대 25%도 20%. 그다음에 국수영은 표준 점수, 탐구는 변환 표준 점수 사용하고 제2외국어 한 과목을 탐구 한 과목으로 대체를 해줄 수 있습니다. 한국사는 3등급까지 만점 6점을 총점에 더해주게 됩니다. 그다음에 수능 최저는 당연히 없겠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2.3등급 정도, 그러니까 국수영 사탐 2.3등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어와 사회를 2등급으로 유지하고 수학과 영어를 1등급 유지한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 이제 고3이 되기 때문에 1년 동안 계획을 좀 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학생 그 1년 스케줄을 조금 간단하게 정리해 네네네.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번 2월 남은 기간 동안에는 수학을 제외하고 국어하고 영어하고 탐구하고 좀 중점적으로 좀 학습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기소개도 한번 써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질문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름방학 때 같은 경우까지는 계속해서 EBS 연계교재 위주로 학습해 주시기 바라고 반복적인 문제 연습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름방학 동안에는 그 자기소개서 한번 써보셔야 될 것 같고 주말을 이용해서는 한번 기출, 논술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학기 때 같은 경우에는 정리하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한다면 정시에서도 또는 수시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저희가 자세한 내용은 이메일로도 보내드릴 거고요. 우리 학생 상담 받아보니까 어땠어요? 그래도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 학생 성적을 이제 상승시키는 방법을 터득한 것 같고 네네네. 이제 공부의 재미를 좀 들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더 열심히 해서 1년 동안 좋은 성과를 내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이메일로 자세히 보내드리니까 다시 한번 봐주세요. 네. 네, 연락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네, 오늘은 예비 고3 두 분과 상담을 진행을 해봤는데요. 좋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네. 이제 개학하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시작하려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요. 그 마음가짐 수능 날까지 또 내년까지 끝까지 이어가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신 백승환 선생님, 김태용 선생님 고맙습니다. 자, 내일은 한양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를 희망하는 예비 고3 학생과 그리고 건국대 화학공학과를 희망하는 예비 고3 학생과의 진학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